수학하고 영어는 다른 게 내가 왜 결석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수학은 결석하면 그냥 단원이 하나가 빠지는 건데 영어는 시간과의 싸움이야. 시간과의 싸움.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도 5번 본 놈보다 10번을 본 나이가 좀 더 능숙해지는 거거든. 그럼 이게 수업이 하루하루 계속 뭐 크게 진도가 앞으로 앞서 나가지 않는 것 같아도 수업들은 시간이 많아지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내공이라는 게 생겨. 아까도 얘기한 대로 단어만 바뀔 뿐이지 이게 계속 또 나오네 이게 익숙해진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원을 안 나왔는데 그 시간에 본인이 어떤 학원에서 공부할 정도의 그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한다면 문제가 안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니네 학원 안 나오면 주기적으로 학원을 안 나와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빈도가 아무래도 적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 10개 지문 10개 해석해 본 놈이 5개만 해석해 본 놈보다 잘하게 돼 있어. 잘하게 돼 있어. 수학은 또 그런 문제가 아니지 사실. 어떤 날은 수업 안 나와도 자신 있는 단원이면 수업 내용과 별개로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렇거든. 반대로 뭐 아예 안 들으면 전혀 모르겠는 부분도 생기는데 영어는 수업 들을 때 보면 전혀 모르겠는 부분만 존재하는 건 아니야. 또 그렇다고 100%또 뭐 다 아는 것만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 계속해서 누적해서 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졌다 이런 게 아니라 서서히 올라가는 게 영어야. 근데 이 중간 과정이 없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결석하지 말고 지각도 하지 말고 오늘 딱히 새롭게 뭔가를 배우지 않았어도 계속 꾸준하게 연습하는. 그래서 들어봤을 거 아니야. 영어는 매일 하라고. 매일 꾸준히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 근데 상대적으로 수학을 꾸준히 해라 이런 말은 잘 안 들어봤을 거야. 이게 어학이기 때문에. 어학은 말을 배우는 건데 말을 자꾸 쓰고 연습할수록 점점 늘게 돼 있거든. 수학은 한동안 놨다가 다시 봐도 기억만 떠오르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게 또 수학이고 학문의 성격이 좀 달라서 그래.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영어 수학을 공부하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식은 과학이나 수학은 매일 안 할 수도 있어. 이틀 간격으로 해도 되는데 영어는 별게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해줘야 돼. 조금씩이라도. 플래너 짤 때 영어는 무조건 30분 이상 깔아놓고 나머지 공부 계획을 짜라는 얘기야. 그래야 얘네 학교 시험도 잘 보고 모의고사도 잘 볼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보자. 요것도 행간의 의미를 잘 좀 파악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스크린상에서라는 건 영화야 같은 거야. 스크린 영화잖아. 영화에서 봤을 때 기후에 관련된 재앙은 is 도처에 있다. 영화에 보면은 기후 재앙은 도처에 있다. You look, 네가 바라보는 도처에 존재한다. 하지만 그 세계의 기후 변화의 정도는 may just as 그만큼 빠르게 세계의 기후 변화의 범위는 그만큼 빠르게 제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기후 소설의 장르를 제거할지도 모른다.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몰라. 영화에서 보면은 전 세계의 기후 변화가 다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지? 영화야, 영화. 하지만 그 세계의 기후의 변형의 범위는 그만큼 빠르게 그 장르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 장르라는 건 재난 영화의 장르야. 자, 내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설명할게. 재난 영화가 왜 재밌지? 재난 영화 픽션 아니야. 픽션이라는 건 뭐야?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흔히 벌어지는 건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장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재난 영화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만약에 우리 일상이 되면 그건 픽션이 아니고 다큐멘터리가 되는 거 아니야? 다큐는 재미없잖아. 그럼 영화에서 그런 재난 영화 소재가 사라지겠지. 그지? 영화상에 존재하는 픽션이라는 것은 저렇게 되면 어떡해? 실제로 저렇지 않은데 저렇게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흥미를 유발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도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쳐봐. 더 이상 영화에서 소재로 다룰 수 있는 장르가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 영화상에서는 기후재난이 영화 속에서는 네가 영화를 볼 때 도처에서 일어난 것 같아. 하지만 그 전 세계 실질적인 기후 변화의 규모는 빠르게 일어나면 그 영화 속에 존재하는 장르 자체가 사라지게 엘리미네이트, 제거할 수도 있단 말이야. 재난 영화 소재 분야가 없어진다고. 실제로 엘리미네이트, 어떤 노력도 다 제거하면서 그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려는 노력도 다 제거해보면서 그것은 지구온난화는 워밍은 could grow, 살아고 있다. 너무 크고 너무 분명하게
even for Hollywood에서조차도. 그래서 이거 행간의 의미를 모르면 파악이 잘 안 될 텐데 지금 헐리우드에서 재난 영화가 소재가 되는 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벌어지진 않고 있어서 그래. 근데 그게 만약에 실제로 빠르게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더 이상 장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건 실질적 변화야. 응? 전 세계의 기후 변화의 규모. 이게 실제화되면 그것은 더 이상 픽션 장르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걸 픽션이 뭐야? 이야기지. 그걸 굳이 이야기하겠다는 노력도 없애버리는 거지. 아니 맨날 보는데 뭘 그걸 이야기 소재로 삼아?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자, 여기까지 내용만 잡으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너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 Tell stories. 여기서 꼼꼼히 볼 거야. 너는 이야기를 말할 수도 있겠지. About, 말 그대로 기후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 While it still seems a marginal feature of human life. 이때는 얘기할 수 있다. 자, marginal 꼭 외워야 돼. 이게 경계의 주변의 이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이게 핵심이라 그러면 marginal한 범위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건 뭐야? 별로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야. 붕어빵 테두리 같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이게 메인이고 이게 주변이잖아. 그지? 흔히 벌어지는 일이야? 잘 벌어지지 않는 일이야? 흔히 벌어지는 일이 메인이야. 근데 흔히 일어나지 않은 일일 때 바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기후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그 변화가 그저 주변적 특징일 때 인간 삶의 메인이 아니고 이 마지널의 반대 개념이 메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메인이면 우리가 늘 옆에서 보는 거지. 그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있는 주변적인 그런 얘기일 때 인간 삶의 주변적인 특징일 그런 동안에만 기후변화에 관해서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거야 우리가 하는 얘기가. 만약에 육지가 다 물에 잠기면 어떻게? 실제로 그렇지 않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주변적인 정황이잖아. 그치? 메인이 아니라. 이럴 때는 이제 그걸 가정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러나 실제로 영화 속에 나오는 대로 실제로 기온이 상승할 때 3도나 4도씨 정도 이상으로 상승하면 현실이 되는 거지. 그때는 하들리 한다 안 한다. 거의 누구도 feel 그 영향으로부터 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isolated, kingdom of isolation 고립됐다는 것만 벗어났다는 거지. 고립시키는 게 벗어나지는 거잖아. 그지? 기후변화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고립되어 있고 벗어나 있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이 된다는 얘기야. 영화로 볼 때는 우리 얘기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진짜로 3, 4도 올라가가지고 그 영화 속의 현실이 우리의 일상이 되면 그때는 전부 다 우리가 그 영향력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보지 못할 것이다. 일상이 돼버리는 순간에. 그래서 끊고 as climate change 기후변화가 expands 지평선을 넘어서 확장된다는 거야. expand 확장이니까 전 세계적 규모가 돼버리면 진짜 일상적으로 보는 일이 돼버리면 지평선을 넘어서 확장된다는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커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나온 소재로 보면 재난영화 장르가 없어진다고 했지? 재난영화가 더 이상 재난영화 흥미를 끄는 영화가 아닐 것이란 말이야. 일상이니까. 좀 더 읽어볼까? 굳이 반문하고 있어. 이런 게 수사의문문이라고 하는데 굳이 왜 보거나 읽겠는가? 기후와 관련된 소설을 about the world 세상의 기후 픽션 기후에 관련된 소설을 굳이 왜 읽겠는가? You can see plainly 네가 보는 세상에 관한 아주 분명하게 plain이 원래 평원인데 평원에는 풀과 나무가 전혀 없지? 멀리까지도 분명히 볼 수 있거든. 그래서 plain 요구할 때 그 plain이랑 똑같아. 밋밋한 아무것도 없는. 거꾸로 얘기하면 밋밋하고 평평하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뭔가 생기면 보인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부사로 분명히 네가 분명히 너의 창문 밖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굳이 왜 기후변화 소설을 읽겠는가?
이 기후변화가 창밖에만 내다보면 기후변화가 생기고 있고 그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그걸 굳이 소설로 읽을 필요가 뭐 있어? 아까 얘기한 대로 다큐가 되는 순간이야. 오케이? 자, 첫 번째는 그 순간, 지금 현실. 지금 순간에는 이게 안 닥쳤거든, 기후변화가. 지금 이 순간에는 at the moment, 지금 이 순간에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야?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의 위협을 묘사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제공할 수 있다. 어떤 도피적인 즐거움이 뭔 줄 알아? 도피적인 즐거움이 뭐냐면 소설 보면서 저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 안 그러니까 안심하면서 볼 수 있잖아. 내가 편안하게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재난 영화를 보면 안심하잖아. 어우 저렇게 되면 어떡해? 저렇게 흥미를 가질 수 있어. 비록 그 기쁨이 종종 어떤 공포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지만 그러니까 일상이 무료하면 뭔가 좀 짜릿하고 무서운 거 보고 싶은데 그럼 미래에 우리 세계는 지구 온난화에 빠져서 이렇게 될 수 있겠다. 무서워. 하지만 재밌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현실이면 재미있겠니? 그 공포가 현실이면 재미없지. 그럼 그건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고 볼 필요도 없게 되는 거지. 다시 한번. 하지만 when we can no longer, 우리는 절대 뭐라고 pretend, 더 이상 이제 척할 수가 없어. pretend가 가정하고 그런 척하는 거야. 어떤 척할 수가 없어. 지금 이 상황에 기후가 주는 어떤 고통스러움, 기후 변화가 주는 suffering, 고통이 멀다고만 우리가 pretend 가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제 곧 현실이 되니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오케이? We will stop. 우리는 멈출 것이다. 이럴 때. 우리가 바로 더 이상은 이것을 가정하지 못할 때. 바로 기후가 주는 고통이 먼 미래다라고 가정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멈출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가정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그 안에서 가정하기 시작할 것이다. 무슨 얘기야? 그것의 영향력을 옛날에는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즐길 수 있었는데 그게 눈앞에 닥치면 더 이상 그것을 즐기지 못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가정하기 시작할 테니까. 쉽게 말하면 가정이 뭐가 되는 거야? 현실이 되면 영화 장르가 사라질 거라고. 우리는 그 영화 장르가 즐거움을 주는 건 무엇 때문이었어? 그 영화 장르가 재밌는 건 우리와 어떻다고 느끼니까.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SF 같은 것도 현실이 되면 재미가 없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기후변화를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어떤 무선 통신에 관한 영화가 나왔다. 그때는 무선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그걸로 막 사람들이 통화하고 막 영상 통화하고 이런 게 나왔다.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게 봤겠지. 근데 지금은 그게 다 가능하지 현실적으로. 누가 그걸 영화 소재로 만들어? 그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지. 됐니? 자 그럼 우리 빈칸은 뭐였어? 이게 전체 주제를 쓰라는 게 아니고 빈칸인데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면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짜로 퍼지면 일단 있었던 허구 소설이나 영화 장르가 재난 영화 장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흥미를 잃고 사라지게 되겠지? 그것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선택지 보니까 1번 그것은 may resolve 그 자체로 해결될 것이다. 그것은 이야기가 되기를 seize가 중지하다. 단어 하나 잡아. seize 중지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격을 막 할 때 야 위험해 이제 사격 중지 그럴 때 ceasefire 이런다고. fire가 발사하고 ceasefire 사격 중지 이런다고. 그러면 이거 seize 이야기가 되기를 멈추겠지. 그 기후변화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흥미를 주는 이야기였는데 현실이 되면 이건 스토리가 아니라고. 진짜 다큐가 되는 거야.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픽션이 소설이 다큐가 되는 순간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장르 자체가 사라지겠지. 됐니?
맨날 주말마다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처음에 지문 설명하기 전에 내가 잔소리했지만 누적 시간이 많아야 돼. 영어는 필요 없어. 머리가 좋고 나쁘고 필요 없어. 학습 누적 시간이 길어요. 그래야 이제 본 것도 또 보고 오래간만에 나온 거 또 보고 그래서 니네 단어 어학 프로그램 앱 깔면 반드시 있는 기능인 거야. 나 지금 완전히 뭐 애들이 그러더라고. 그 말해볼까 말고 뭐지 요새 설명하는 거 선전하는 거 뭐야 무료 영어 학습 프로그램 듀오링고. 와 이거 한번 깔았더니 애들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그거 깔면 이제 완전 스토커 돼요 그러더라고. 정말 위젯 깔아놓으니까 아이콘 이모티콘 바꿔가면서 시간이 없어요? 좀 공부하시죠. 오늘 학습량이 있습니다. 정말 30분도 시간이 없다고요? 자꾸 읽어오더라고 통보가. 그치? 잘한 거야. 어학 프로그램이니까 계속 우리한테 그 기능이 없으면 안 돼. 어학 프로그램. 무슨 얘기인지 알아? 오늘도 꼭 대화 한마디. 오늘도 영어 학습 복습해보기. 이게 계속 반복시켜주는 거야. 그걸 잘 이용하면 영어는 잘할 수가 있는데 한 번에 이만큼을 딱 하고 쉬어야 되겠다. 이게 공부 못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앞으로 수업 시간, 영어 시간에는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좀 보이는데? 이런 시점이 오게 되는데 뭐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뭐 이래서 또 쉬어야 되고 이래서 이러면 얘는 안 돼. 수학은 가끔 되는 애들 있더라.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해도 잘하고 그런 거 있더라. 이게 개념이니까. 영어는 그냥 죽어라고 해야 돼 그냥. 30번. 아닌데. 잠깐만. 가벼운 거 하나만 하고 넘어가자. 29번. 이 빈칸이라는 게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렇게 쉬운 것도 있어. 이게 얼마나 쉬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풀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얘네 스피시즈가 뭐였어? 어법이요. 종이지. 얘는 단수가 스피시고 복수가 스피시즈가 아니야. 그냥 단복수가 똑같아. 그래서 every 들어갔으면 무슨 취급이야? 그래서 여기 s가 있어도 has라고 써야 돼. 오케이? have가 될 때도 있어. 만약에 all species 이러면 또 복수가 나올 수도 있어. every가 단수치. 이런 거 수일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 자, 됐고, 어법 됐고. 모든 종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은 특정한 기후 요건들을 가진다. 이 말이 이해돼? 지구상에 사는 종들은 자신이 살기에 걸맞은 기후 조건을 요구할 거 아니야, 그치? 어려운 얘기 아니고. 그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하이픈이니까 부연설명. 예를 들자면, 열기나 추위의 어떤 정도를 그것이 견딜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의주동인데, 여기까지가 의고 주동이야. 그 종이, 계속 단수 취급했어. 종이 어떤 정도의 열과 추위를 endure, 견딜 수 있냐에 따라서. 그치? 그래서 이제 뭐 물고기도 온난어종 이런 애들은 차가운 물에서 못 살고 이런 거 아니겠어? 이게 우리나라 동해 이쪽에 바다가 어때요? 여기보다는 차갑겠지? 그 니네가 잘 먹는 동태찌개 동태가 그 명태가 냉수어종이야. 찬물에서만 살아야 돼. 그럼 여기 살았겠지? 근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게 점점 어떻게 돼? 더 따뜻해지고 있지? 그래서 니네가 요즘 먹는 명태는 러시아산을 먹는 거야. 얘네들 서서히 뭐 한 거야? 이동한 거지, 그지? 이동한 거야. 동물은 좀 뭐 문제가 안 돼. 동물은 그래, 뭐 온도가 바뀌면 이렇게 이동하는 것 같이 보여. 동물은 기동 능력이 있으니까.
식물도 이동해? 식물도 이동할 텐데. 이동하지 않아? 식물 이동 못해? 대를 거쳐서 이동할 수 있어. 뭘 통해서? 바닷가 놀러 가면 따개비 있냐? 따개비? 따개비 딱 붙어있지? 그 바위에 붙어있잖아. 걔 이동할 수 있냐? 자기는 이동 못하지. 어떻게 이동하는 거야? 보통 알이 아니고 유충 같은 걸 낳거든 걔네들이. 그럼 낳은 유충이 조금 이동하고 조금 이동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식물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식물도 씨앗 같은 걸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자신의 식생에 알맞은 환경으로 조금씩 이동할 수 있겠지.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야. 그래서 요구 조건을 가진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기후가 변화할 때 부사절 쉽잖아. 기후가 변화할 때 아까 지문에 배운 훨씬 쉽지. 그때 장소. 자, get 나왔어. 무슨 장소? 판단해봐. 장소면 무조건 관계 부사였나? 뒤에 satisfy가 뭐야? 만족? 시키다지. 시키다. 동사 나왔지? 그럼 주격 관계 동사. 어떤 장소들? 만족시켜주고 충족시켜주는 장소들. 그러한 요구 조건들을 만족시켜주는 장소들 또한 역시 뭐한다? 변한다.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이게 뭐야? 목투 구문이 수동태가 되면 BPP2 원형이 된다 그랬지? 그럼 시키는 게 아니고 시킴을 당한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강요받는다. 또 까먹어서 또 반복하면 되지 뭐.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 이거 알잖아. 목적어한테 이거 하라고 시키는 거잖아. 그럼 이게 수동태가 되면 얘 나와서 주어가 BPP 시킴을 당하는 거겠지? 뭐 하라고? 이거 하라고. 그럼 여기서 BPP, BPP 투부이니까 따르도록 강요받는다. 뭐가 바뀌면? 그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장소가 자기가 살기 좋은 장소겠지, 그지? 그 장소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 같은 것에서 바뀌면 그쪽으로 뭐 하겠어? 이동하라고 결국 그 종들은 이동하라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안 그러면 뭐야? 자기가 살기 좋은 요구 조건을 갖춘 장소가 바뀌었는데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태되는 거지. 멸종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모든 생명체들은 are capable of 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까지 내용만 미루어 봐도 선택지에서 찾아봐. 이거 그럼 뭐 할 수 있어야 돼? 요구 조건이 바뀌었을 때 계속해서 생존을 하려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이동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여기서 답을 못 찾았다? 뒤에서 확인하면 되지. 구체적으로 항상 포괄적으로 이동 능력을 가져야 된다. 몰랐어도 뒤에 보니까 심지어 생명체들. 어떤 생명체가 보여? immobile. 내가 모바일 뭐라 그랬어? 모바일 폰 이동 가능한, 휴대 가능한 이런 거 이동 가능한이지 모바일. 그래서 내가 어린애들 장난감 침대에 매달아 주는 거 계속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움직이니까 그건 모빌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눈밭에서 움직이는 거 스노우 모빌, 모바일 다 이동이야. 앞에 in 붙었으니까 뭐야? 움직여 못 움직여.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아까 따개비나 나무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생명체들마저도 여기 나오네. 나무와 아나클레스가 따개비야. 이런 애들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애들조차도 are capable of 할 수 있다. disperse 분산할 수 있다. disperse가 분산이야. 분산. 그리고 어느 단계 그들의 생명의 어느 단계에서 생명 단계 나무는 씨앗 단계에서 민들레가 나무는 아니지만 민들레가 자기가 알맞은 식생을 찾아가기 위해서 뿌리를 뽑아서 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열매를 열심히 맺어서 그 바람에 날리는 그지? 그거 날려가지고 거기 가서 자라는 거야. 이동하는 거지 그렇게. 자, as a seed 씨앗의 형태나 나무의 경우에는 또는 라바가 유충이야. 유충 라바. In the case of the barnacles 그 따개비의 경우에는 유충의 형태로. A creature 생명체는 must get from the place it is born. 반드시 그래서 살려면 한 생명체는 반드시 get from 나와야 돼. 장소 그것이 뭐한 장소에서
태어난 장소로부터 나와서 어디까지 가야 돼? 장소인데 이제는 그들이 생존하고 자라고 번식할 수 있는 장소까지 이동을 해야 돼. 보통 태어난 장소는 부모에 의해서 차지되었던 장소거든. occupy가 차지하다니까 부모는 거기가 좋아서 정착해서 살았지만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다른 곳이 더 좋다 그러면 그 부모의 부모가 자기를 낳아서 기른 장소로부터 이동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 이제 지금 가장 새로운 자손이 생존할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리프로듀스가 재생산도 있지만 식생 얘기 나오면 번식하다. From a fossil, 이걸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 각종 발굴된 화석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데 바로 화석들로부터 과학자들은 안다. 심지어 생명체, 나무 같은 생명체들조차도 이동하더라. 놀라운 속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during past period, 지난 시기 동안에, 기후변화의 시기 동안에 나무들도 사실 화석 발굴해보니까 한 군데에서 오래 산 게 아니고 상당히 우리가 예측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다른 지대로 이동했다는 게 화석 증거로 나오고 있다는 말이지. 됐나? 그래서 엔듀런스는 인내, 끈기 이런 거고 이동, 발달, 변형, 소통 이런 거니까 정답은 무분방특이겠지? 됐지? 그 다음에 바로 30번. 요거 좀 재밌어. 그리고 선생님이 꼭 확인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자, 확인을 딱 두 가지 하고 싶은데 respect는 명사로 존경이나 존중이라는 뜻도 있고 또 명사로 측면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었어요. 기억나니? 정리해 줬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 뜻에서 존중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두 가지 나온다 그랬지? 기억들 나니? A, V 수동이니까 이건 존경을 받는, 존경받는. 이건 뭐야? 남을 존중해주는 태도니까 내가 예의, 바른 정도라고 했었지. 그리고 이 측면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형용사가 각각의, 그지? 이 측면 저 측면마다 각각의. 되니? 계속 나와 이런 것들. 자, 여기 보니까 respect이야. 그럼 부하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아주 훌륭한 보스네. 그 어떤 존중받는 보스도 이런 말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앞에 노우가 있잖아. 그지? 부정문으로 생각하면 돼. 이런 말은 안 할 거다. 무슨 말이야? 그럼 이거 부정적인 내용이지?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야. 이거 뭔지 확인해.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없어. 훌륭한 지도자는 주어, 동사, 가목적어, 목적격 보어, 투부정사 무슨 목적어? 진목적. 배운 거 맞지? 또 한 번 확인하면서 구문에 익숙해지는 거야. 목적어가 오형식에서 목적어가 투부정사나 명사절 중에서 대절일 때 그 목적어 자리에 누굴 쓰고? 이거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자, 다시 주어, 동사, 여기 목적어 자리인데 이 자리에 공교롭게도 만약에
to 부정사가 들어오거나 명사절 중에서 요 대시 나온다 치면 이거 명사적 용법이고 이거 명사절 맞지 그지? 그래서 목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 원래는. 근데 이걸 이 자리에 원래 쓰고 목적격보를 뒤에 써야 되는데 이게 목적어일 때는 무조건 it을 써야 된다고. 가짜로. 그럼 얘네는 어디다 써? 뒤에다 써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건데 결론적으로 이렇다는 얘기거든. 요 자리에 있어야 될 게 이거나 이거인 경우거든. 그러면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고 무조건 요 형태로 써야 된다니까. 알겠어? 이럴 때 이걸 우리가 무슨 목적어라고 그래? 다목적어라고 하고 이걸 진짜 목적어라고 해. 근데 이런 우리말은 다 우리나라 사람이 맞는 거 아니야. 니네는 그냥 이런 과목, 진목 이런 말 못 떠올려도 아 이렇게 쓸 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to 아 이건 안 돼. is 쓰고 to는 뒤에다가 이렇게만 기억해도 돼 사실. 그대로 보세요. 그러면 나는 포인트, 핵심으로 삼고 있다. 그걸 이렇게 번역해야 돼. 그걸 나는 핵심으로 삼고 있지 이거야. 그럼 그게 이거잖아. 뭘 하는 걸 핵심으로 삼다는 게 뭐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런 느낌 아니야? 뭐 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encourage는 동료니까 하게 해주는 거지. discourage는 뭐가 있어? 하지 마! 하는 걸 나는 아주 핵심으로 삼고 있지. 못하게 하는 걸. 뭐를? 내 직원이 discouraging, 내 직원을 from speaking, 뭐 하는 것을 막는 거야. 원래 prevent류인데 prevent 또는 discourage 목적어 from ing야. 이놈 새끼가 이거 하는 것으로부터 막는 거거든. 결국 못하게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뭐 하는 거? 내 직원이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걸 핵심으로 삼고 있지 이거야. 직원들 입 닥치게 만드는 거야. 오케이? 자,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막고 있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지. 그래서 나는 항상 유지하지. 뭐를? 어떤 문화를? 관계사, 관계명사절. 어떤 문화야? 프리벤트 나왔네. 막는 문화야. 이게 뭐야? 일치하지 않느냐. 어그리가 일치하고 동의하는 거니까 디스어그리. 반대하는. 불일치하는 관점이 프리벤트 나왔잖아. 이거 저거지 여기 프리벤트. 그럼 프리벤트. 막는 문화. 목적어. 반대하는 관점들이 from ing. get aired. air가 뭐야? 방송이라는 뜻이 있지. get aired. 방송된다는 게 뭐야?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뭐하는 문화를 유지한다. 자, 한마디로 딱 읽어보니까 어떤 보스야? 이런 보스면 자기가 이거다! 그러면 반대 의견 나오게 해? 못해? 나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로 내가 한번 딱 얘기하면 무조건 듣는 문화를 유지하지 라고 어떤 존경받는 보스가 얘기하겠냐고. 그럼 반대로 존경받는 보스들은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겠어? 마음대로 얘기해봐. 괜찮아 얘기해봐. 오 괜찮아. 반대 의견도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존경받지 못하는 보스는 내가 뭐라 그랬어? 아니, 사장님 근데요 닥치고 하라고. 그래갖고 딴 데 가서 사장님 만나서 뭐라 그래? 우리 직원들 내가 한마디만 하면 깜빡 죽는다니까? 이러고 다니는 게 존경은 못 받겠지. 무슨 얘기 알겠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의적으로 알 수 있는 주제는 뭐야? 존경받는 보스라면 항상 반대 의견도 잘 청취를 한다라는 주제가 있다는 거 알겠어? 그걸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지. If anything 그냥 관용어고요. 관용어고요. If anything. 저걸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니야. if anything 같은 거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달달 외우고 하는 거 아니거든 사실. 이런 정도는 무시해도 문맥은 잡혀.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대부분의 보스들 이런 보스는 없고 그럼 이번에 부정어 없으니까 대부분의 보스는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이것과 반대라고.
무슨 말까지? 그들은 프로라는 게 지향한다는 접수사가 될 수 있어요. 프로. 어디를 지향해? 디센트는 반대야. 자신은 반대 의견을 지향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오히려 위에랑 반대로 존경받지 못하는 보수들은 입 닥쳐. 반대 의견 필요 없어. 막는데 이 사람은 반대를 지향하는 의견도 그들은 반대의 의견에 대해서 지향하라는 편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야. 우리말로 쉽게 풀면 나는 내 의견에 일치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지향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혹시 밑에 주석 나오나? 여기 반대라고 나오지. 지향이라는 뜻만 나오는데 반대를 지향한다. 서슴지 않고 반대 의견을 말해보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성격이다 이런 얘기하는 보스가 많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이 생각은 발견될 수 있는데 without, through와 통해서 일련의 대화 속에서 이 개념인 것 앞에 있는 것 나는 반대도 지향한다 이런 생각은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연속된 대화에서 드러내. with corporate 기업이나 또는 대학이나 비영리 단체의 지도자들 published 출판되어지는 weekly 주 단위로 사업적인 분위기에서 신문에 자 이들과의 대화 신문의 사업면에 있어서 매주마다 출판되어지는 대화들이야. 이 신문에 매번 이게 사회에서 영향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 다 리더들이니까 이들과 인터뷰 내용이 실리는데 거기 보면 주된 내용이 뭐라고? 기업주가 됐던 대학 교수가 됐던 간에 뭐라고 얘기해? 저는 항상 저와 반대되는 의견을 듣기를 즐겨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주제라고. 그렇지 않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훌륭한 기업가인데 처음에 나온 대로 부하 직원들이 혹시 본인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들의 입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안 나오겠지. 존경받는 지도자들은 반대 의견 나오시겠죠. 저는 언제나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반대 의견을 너무 많이 얘기 안 해가지고 제가 곤란할 때가 많은데 그때는 오히려 제가 쓱 빠져서 반대 의견을 좀 경청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래 니네도 또 이용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영어 매일 하라는데요.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야. 그래도 내가 들어주긴 하겠지. 오케이? 아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닥쳐 하는 것보다는 뭐가 좋아? 그래? 네 생각 그렇다고? 우리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너 나 생각과 좀 다를 수 있는데 나도 네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해야 존경을 받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근데 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선생님. 닥치라고. 왜냐면 네 하겠지만 별로 존경하진 않을 것 같아. 그지? 아니 니네 중학교 때도 선생님들이 막 숙제 시키고 단어 외우게 시켰을 때 쌤 근데 너무 숙제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바가 있겠지. 객관적 기준에서 그게 많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네가 좀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설득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라 그래. 그 과정이 귀찮으니까. 선생님 숙제 많은데요? 뭐가 많아 이 새끼야. 닥치고 해. 이러면 어때? 존경은 못하는 거야. 시킨 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좀 시간이 걸려. 선생님 숙제 많은데요? 너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 그럼 그런 것도 네 생각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선생님하고 숙제 분량을 평소에 다른 학생의 분량하고 비교해보자. 선생님은 이렇게 보면 많지 않은 것 같고 네 의견이 그렇다니까 좀 그럼 줄여볼까 저 중에서? 그럼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어? 이게 다 피곤한 과정이야. 하지만 그 피곤한 과정을 거치면 학생들의 선생님에 대한 신뢰는 높아질 수 있겠지 사실. 응? 저 선생님은 무조건 막 탁 잘라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얘기해볼까? 근데 만약에 보스가 딱 자르는 스타일이다. 선생님한테 얘기해봐. 몰라 얘기가 안 통해. 그러지. 존경은 못 받는 거지. 이렇게. 중요한 단서는 존경받는 지도자들은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야. 계속 가보자. 그래서 in the interview 그 인터뷰 속에서 보면 피처링 등장하는 거지. 피처링이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등장된 지도자들은 are asked 질문을 받는다. 인터뷰에서 about their management technique 그들의 경영 기술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지.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잘하세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claim
아주 규칙적으로 그들은 주장하는데 질문 리더들이야. 리더들이 질문 받으면 아주 보통 규칙적으로 주장하는데 뭐라고? 계속해서 독려한다라고 주장합니다. From more junior steppers. 그 좀 더 신규야. 주니어니까 아직 프로가 시니어가 아니야. 좀 신입 스태프 직원들로부터 더 많은 신입 직원들부터 뭐 해야 돼? 의견을 무시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아니 전체적인 주장은 질문을 받으면 규칙적으로 주장하는데 끊임없이 독려한다고. From more junior steppers. 그들로부터 뭐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어? 무조건적인 충성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어? 이건 시킨 대로 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건 막 긍정적인 태도. Internal protest. protest가 저항이야. 저항. 저항이 뭐야? 개기는 거 아니야? 반대하는 의견 아니야? 이걸 넣어보자고. Internal protest. 더 많은 신입 멤버들로부터 오히려 사장님의 의견에 뭐하는? 저항하는 의견이 나오기를 더 독려한다고 대답한다니까. 그래서 이들의 성공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요 좀 더 많은 신규 직원들로부터 좀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그 회사 안에서 사장님의 생각과 좀 다른 저항하는 의견을 들으려고 독려합니다. 그래서 as 보트 피트맨이라는 사람이 또 똘똘이 올까? 이 사람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 이 사람이 뭐라고 언급했냐면 하나의 이런 대화들 속에서 똑같은 얘기 나와요. 이게 제 진술이야. 그치? 봐봐. 보트 피트맨이라는 사람이 언급했대. 원어브 이러한 대화들 속에서. 이 대화 내용이 regular, 규칙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내용을 파악을 못했어도 봐봐. 보트 피트맨이라는 사람이 언급했다. 이 대화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럼 위에 대화들이 뭐였어?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였지, 그지? 거기서 질문했을 때 이런 대답을 했대. 규칙적으로 주장을 했대. 그럼 이 사람도 그 중에 하나니까 여기에 준하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원합니다. 목투. 우리 보스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뭐를? dissent. 뭐를? 반대지, 반대. 반대가 저항이지, 그지? 이러한 반대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그것들이 they intend to 의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너에게 왜 우리가 뭔가를 못하고 있는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못하는데 사장님이 그냥 그래도 해! 이거보다는 그 못한 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지.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듣는다면 what they are really telling you 너에게 진짜로 말하는 그것은 뭐냐? 명사절. 우리가 열심히만 자세히 이 경청이야. listen hard라는 게 경청이야. 응? 경청을 한다면 정말로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네가 하기 위한 것이다. get something done. 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가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경청을 잘한다면 그러면 바로 그 너에게야 너른이 아니고 너에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지. 됐니? 그러니까 직원들이 뭔가 얘기를 계속해. 무시하지 말고 들으면 그 중에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기업주는 내가 뭔가 해야 되잖아. 내가 할 일을 나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불평을 잘 들으면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 됐니? 사장 혼자서 아니라고 그러면 뭐해? 계속해서. 그럼 여기서 막 잘 들으라는 거지? 반대 의견을 그래서 프로테스트가 들어간 답이 정답이겠지. 나머지 보기는 안 돼. 나머지 보기는 저항이 아니라 컴페티티브, 경쟁의 분위기. 5번 뚜렷한 성과 이런 건 답이 안 되겠지. 됐어? 자, 오늘 수업 시간에는 가급적 선생님이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히 번역하는 연습을 좀 했어. 나머지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뒤에 보면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건 중간에 빈칸이 있는 부분을 풀고 있고 빈칸 마지막이 끝부분에 빈칸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지? 다는 못해도 가능한 데까지 천천히 해도 좋아. 지금 숙제 보니까 어떤 친구는
뭐 몇 번까지 하고 어떤 친구는 조금 못하고 했는데 조금 번호를 못, 이거 지금 니네 시험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10개 풀었는데 너희들은 5개밖에 못 풀어도 그 5개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푸는 연습을 지금 해오면 돼. 선생님 한 문제 푸는데 저 30분 걸려서 괜찮아 지금은. 어? 근데 그 뭐야 실력도 없는데 분석도 안 해놓고 그냥 빨리 풀어야지 하는 생각에 그냥 대충 보고 답 찍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 알았니? 지우야 하나만 풀어와도 돼. 대신에 수업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끊어가면서 공부해오라는 얘기야. 알았지? 미리 얘기할 건데 3월 1일이 3일절이고 3월 2일이 대체휴일이지? 그래서 3월 1일은 수업할 거야. 다음 주 일요일 얘기할 거야. 왜 몰래? 원래 일요일 공휴일인데 우리 계속 수업했잖아. 그렇게 알고 있어. 여기까지.